안녕하세요. 한강의 소설 눈물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눈물상자는 어른을 위한 동화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과 치유의 과정을 따뜻한 이야기 속에 담아낸 작품이다. 주인공인 눈물단지라는 별명을 가진 소녀와 눈물을 수집하는 아저씨가 등장하며 그들의 만남과 여행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룬다. 작품은 눈물이 단순히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이 담긴 중요한 표현 방식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소설은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며 동화적인 설정을 바탕으로 깊은 감정적 울림을 선사한다. 한강 특유의 감각적인 문장과 상징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독자들은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감정을 돌아보게 된다. 등장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눈물단지 소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이유를 알 수 없이 자주 눈물을 흘리는 소녀다. 사람들은 그녀를 눈물단지라고 부르며 그 특이한 성향을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소녀는 자신의 눈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왜 그렇게 흐르는지 알지 못한다. 감정이 풍부한 그녀는 눈물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려운 일임을 깨닫는다. 눈물 수집가 아저씨. 검은 옷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의 눈물을 수집하는 신비로운 존재다. 그는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눈물을 모으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한다. 그의 곁에는 새 한 마리가 항상 함께하며 수집한 눈물을 보관하는 상자가 있다. 눈물을 모아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는 감정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눈물을 삼킨 할아버지. 과거에 많은 슬픔을 겪었지만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는 눈물 수집가의 도움을 받아 오랜 시간 억눌러온 감정을 해방하며 마침내 자신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를 통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치유로 가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다양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이야기 속에는 여러 종류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누군가는 기쁨의 눈물을, 누군가는 후회의 눈물을, 또 다른 이는 그리움의 눈물을 흘린다. 이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으며 눈물의 색과 모양도 다 다르다. 줄거리를 살펴보면 첫째, 소녀와 눈물 수집가의 만남. 어느 마을에 항상 눈물을 흘리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눈물단지라고 불렀고 그녀는 자신의 눈물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 옷을 입은 한 아저씨가 마을에 나타났다. 그는 사람들의 눈물을 모아 특별한 상자에 보관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눈물 수집가는 소녀에게 자신의 눈물을 줄 수 있겠냐고 묻는다. 하지만 소녀는 자신의 눈물이 너무 흔해 보잘것없다고 생각해 망설인다. 그러자 눈물 수집가는 소녀에게 함께 여행을 떠나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고 소녀는 그와 함께 떠나기로 한다. 두 번째, 여행 속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 여행을 하며 그들은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 첫 번째로 만난 이는 평생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남자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고 결국 슬픔을 느낄 수도 기쁨을 느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눈물 수집가는 그에게 여러 종류의 눈물을 보여주며 감정을 되찾게 한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어릴 적 헤어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늘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실제로 울지는 않았다. 눈물 수집가는 그녀에게 눈물을 마시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녀는 마침내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고 진짜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소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자신의 눈물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세 번째, 눈물을 삼킨 할아버지. 가장 인상적인 만남은 눈물을 삼키고 살아온 할아버지였다. 그는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그 슬픔을 견디기 위해 절대 울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눈물은 사라지지 않고 그의 몸속에 쌓여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눈물 수집가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모은 눈물을 한 방울 건넨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삼키고 나서야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왔고 그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쏟아낸다. 이 장면을 보며 소녀는 눈물이 슬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해방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네 번째, 소녀의 변화와 성장. 여행이 끝나갈 무렵 소녀는 자신의 눈물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히려 그녀의 눈물은 소중하고 그것이야말로 그녀 자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눈물 수집가는 소녀와 작별하며 그녀에게 작은 눈물 상자를 건넨다. 그 안에는 그녀가 흘린 눈물들이 들어있었고 그것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눈물이었다. 주요 테마와 상징들을 살펴보면 1. 눈물의 의미. 작품은 눈물을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닌 감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그린다. 각기 다른 색깔과 형태를 가진 눈물들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의미하며 억눌린 감정이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2. 감정의 해방과 치유. 작품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님을 강조한다. 눈물을 억누르며 살아온 할아버지의 사례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눈물을 받아들이기로 한 소녀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한다. 3.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 소녀는 눈물 수집가와의 여행을 통해 감정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 이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해 나간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은 작품의 의의와 평가를 살펴보면 눈물 상자는 단순한 동화처럼 보이지만 감정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한강 특유의 서정적인 문체와 감각적인 상징들이 어우러져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곧 치유로 이어진다는 주제는 현대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소설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눈물을 흘릴 때 난처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난처한 적이 있었나요? 눈물의 의미와 눈물의 고마움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셨다면 눈물에 대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